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성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의 영향을 피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피하는 7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난에 흔들리는 것. 비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비난은 마치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강하게 불어올 때는 몸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그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난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비난이 정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난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비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난은 그들에게 단지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들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박히면 그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우리를 규정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난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길을 잃는 것은 바람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려 합니다. 이런 비난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비난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난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가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은 때로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난은 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비난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비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이 두렵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비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비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비난은 그들에게 단순한 소음일 뿐 그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배우고 나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결국 비난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끝없는 핑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핑계는 마치 안전망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핑계는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시간이 없다, 환경이 좋지 않다, 내가 부족하다 등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대신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핑계를 대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핑계는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로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쉽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핑계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핑계가 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했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핑계와 문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핑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핑계를 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핑계를 대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핑계는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목표가 흐릿해지고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흐릿한 목표를 다시 선명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핑계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끝없는 핑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는 대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핑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실천을 쌓아가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배우고 나도 나의 삶에서 핑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결국 핑계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짐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핑계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핑계 대신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때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주변으로 전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며 작은 문제에도 큰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가능성을 믿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은 나에게도 불행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자신감을 잃고 나의 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고 나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나를 격려하며 나의 꿈을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를 지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찾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성장하고 나의 꿈을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고 나의 가능성을 믿게 해줍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되고 나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때때로 간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기쁜 순간에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슬프거나 화가 난 순간에는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차분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며 그 순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흐릿한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왜곡된 모습만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선택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실망한 순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다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그 관계를 영원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픔, 불안,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보면 후회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동은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종종 관계를 악화시키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순간의 감정이 나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관리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숨을 깊게 쉬면 신체와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와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그 감정이 나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들이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피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종종 쉽게 나옵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만이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려 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인간관계에 금을 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인생이 더욱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이 돌아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그 순간의 감정은 나에게도 불행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 와 같은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나의 불행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지,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불만이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며 나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작은 격려가 쌓여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런 질문은 나의 언어 사용을 돌아보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하고 있어. 너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해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는 나 자신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를 지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찾게 됩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 말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소통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소통은 우리의 삶을 밝게 하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교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건들, 그리고 느끼는 감정들 모두가 우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때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진정한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들은 배우기 위해 불편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또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미래를 판단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라는 자기인식은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배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의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러한 기회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기보다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소중한 교훈을 주는 기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은 나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결국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보는 것,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가 배움의 일환입니다. 이런 배움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유혹에 휘둘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들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짧은 유혹은 쉽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종종 후회와 아쉬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즐거움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짧은 유혹은 흔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맛있는 음식, 쇼핑, 여가 활동 등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대개 일시적이며 그 뒤에는 공허함이 남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감이 잠시 지속되지만 곧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인식하고 순간의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짧은 유혹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순간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기보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은 유혹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짧은 유혹은 종종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그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이겨내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주위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충실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짧은 유혹에 휘둘리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결국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할 때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에 없는 물건은 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유혹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짧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순간의 즐거움이 나의 목표에 어떤 방해가 될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순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은 때로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며 매일매일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짧은 유혹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 여행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짧은 유혹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매주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계획은 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상 속에서 유혹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성취는 더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래의 지원은 때로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짧은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내 목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유혹을 이겨내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졌던 순간들을 반성하고 그때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의 유혹에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쾌락보다 오랜 행복을 추구하며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이유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과 핑계,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배우는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삶의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성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의 영향을 피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피하는 7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난에 흔들리는 것. 비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누군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비난은 마치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강하게 불어올 때는 몸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그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난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비난이 정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난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비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난은 그들에게 단지 지나가는 바람일 뿐 그들의 삶을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박히면 그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우리를 규정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난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난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길을 잃는 것은 바람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려 합니다. 이런 비난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비난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난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가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은 때로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난은 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비난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비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이 두렵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비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비난은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비난은 그들에게 단순한 소음일 뿐 그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배우고 나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결국 비난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끝없는 핑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핑계는 마치 안전망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핑계는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시간이 없다, 환경이 좋지 않다, 내가 부족하다 등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대신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핑계를 대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핑계는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로 생각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쉽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핑계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핑계가 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했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핑계와 문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핑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핑계를 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핑계를 대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핑계는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목표가 흐릿해지고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흐릿한 목표를 다시 선명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핑계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끝없는 핑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는 대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핑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실천을 쌓아가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배우고 나도 나의 삶에서 핑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결국 핑계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짐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핑계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핑계 대신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때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주변으로 전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며 작은 문제에도 큰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가능성을 믿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은 나에게도 불행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자신감을 잃고 나의 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고 나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나를 격려하며 나의 꿈을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를 지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찾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성장하고 나의 꿈을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응원하고 나의 가능성을 믿게 해줍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하게 되고 나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때때로 간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기쁜 순간에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슬프거나 화가 난 순간에는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차분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며 그 순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흐릿한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왜곡된 모습만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선택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실망한 순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다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그 관계를 영원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픔, 불안, 분노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보면 후회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동은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종종 관계를 악화시키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순간의 감정이 나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관리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마다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숨을 깊게 쉬면 신체와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와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그 감정이 나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들이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피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종종 쉽게 나옵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만이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려 하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인간관계에 금을 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인생이
더욱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이 돌아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그 순간의 감정은 나에게도 불행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특별한 능력이 없잖아. 와 같은 말은 그 순간의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나의 불행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지,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불만이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며 나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작은 격려가 쌓여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런 질문은 나의 언어 사용을 돌아보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하고 있어. 너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해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는 나 자신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를 지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찾게 됩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 말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소통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소통은 우리의 삶을 밝게 하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에서의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교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건들, 그리고 느끼는 감정들 모두가 우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때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진정한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들은 배우기 위해 불편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또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미래를 판단합니다. 이건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를 제자리걸음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라는 자기인식은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배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의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러한 기회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기보다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소중한 교훈을 주는 기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은 나의 자신감을 높이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결국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보는 것,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가 배움의 일환입니다. 이런 배움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유혹에 휘둘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들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짧은 유혹은 쉽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종종 후회와 아쉬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즐거움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짧은 유혹은 흔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맛있는 음식, 쇼핑, 여가 활동 등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대개 일시적이며 그 뒤에는 공허함이 남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만족감이 잠시 지속되지만 곧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인식하고 순간의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짧은 유혹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순간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기보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은 유혹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짧은 유혹은 종종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그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이겨내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주위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충실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짧은 유혹에 휘둘리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결국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할 때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에 없는 물건은 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유혹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짧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순간의 즐거움이 나의 목표에 어떤 방해가 될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순간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은 때로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며 매일매일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짧은 유혹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 여행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짧은 유혹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매주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계획은 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상 속에서 유혹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성취는 더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래의 지원은 때로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짧은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내 목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유혹을 이겨내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졌던 순간들을 반성하고 그때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의 유혹에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쾌락보다 오랜 행복을 추구하며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이유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과 핑계,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배우는 태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삶의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